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F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즉 언어가 가지고 있는 랑그와 뻘을, 우리말로 하자면은 랑그는 추상적인 언어 속성, 뻘은 물리적인 언어 속성,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좀 했었죠. 근데 이제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약속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문자이긴 한데, 사실 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언어는 존재했었죠. 즉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가 없어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대화를 어떤 식의 기호로 표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에는 어자라는 모음과 미음이라고 하는 받침, 그리고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을 합쳐서 엄마, 원래는 엄마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라는 문자를 통해서 표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존재하기 전에 자음과 모음은 존재를 했었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글자로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없었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문자 이전에 우리는 그런 말을 통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엄마는 엄마로 부르기로 하고, 강아지는 강아지, 개는 개, 소는 소, 이렇게 약속을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면 한국인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 약속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단어들을 배우고 단어들의 조합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맨날 이제 발음에 대한 연습도 하고 딕션에 대한 연습도 하고 하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물리적인 언어 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과 모음에 대한 훈련을 하고 발음에 대한 훈련들을 하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음하기 위한 어떤 훈련들을 하는 건 뭐냐면,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랑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랑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사람 얘기해야 되는데 다람 이렇게 얘기하고, 부지런해 그러는데 부지런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한 단어만 발음했을 땐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서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단어와 단어가 합쳐지면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네가 따람이면 드드러 아다되다, 네가 사람이면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시옷자 발음이 안 되게 되면은 네가 나람이면 드드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뭉개지게끔 말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발음에 대한 훈련들도 하는 건데, 각각의 음절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야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발음에 대한 부분들, 자음과 모음, 이걸 우리가 이제 음소라고 하죠. 기억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음소고, 아라고 하는 모음도 하나의 음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이 되면 가, 나, 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라고 하는 단어나 나라고 하는 단어, 다라고 하는 단어를 음절이라고 하죠. 즉 음소와 음소가 합쳐져서 음절이 됩니다. 그리고 음절과 음절이 합쳐져서 단어가 되죠. 그래서 가와 나가 합쳐지면 가나, 가나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죠. 그리고 가나? 제 저희 가? 제 저희 가나? 이런 식으로 가나가 합쳐지면 어떤 의미의 단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즉 가, 나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발음은 되지만 어떤 의미가 없죠. 근데 둘이 합쳐지면 단어가 되면서 가나? 제 저리 가나? 이런 식이 돼서 우리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발음, 이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속성,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을 우리가 엄마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엄마를 엄마로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빠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근데 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나를 낳아주신 분을 전 세계적으로 M자를 사용해서 호칭하고 있습니다. 엄마, 무터, 마더, 모, 어미 뭐 이런 식으로. 아, 또 있다. 마미. 근데 왜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엄마라고 부르고 마미라고 부르고 마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를까요? 그거는 아기들이 발음을 따라하기에 제일 좋은 게 입술 소리이기 때문이죠. 엄마, 엄마, 엄마 하면 아이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다가 엄마, 엄마라는 발음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분을 엄마라고 호칭을 하게끔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대화를 하게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추상적인 언어 속성에 의한, 즉 자음과 모음의 조합, 기호끼리의 조합에 의한 언어 속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추상적인 언어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엄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엄마라고 발음을 하는 거지만, 이거를 엄마라고 발음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엄마를 발음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라고 발음을 할 때 누군가는 좀 더 중저음을 낼 거고요. 누구는 하이톤을 낼 거고 누구는 탁한 소리를 낼 거고 누구는 맑은 소리를 낼 겁니다. 즉 각 개인이 소리를 내는 어떤 영역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랑그라고 한다면 뭐 음악으로 치면은 어떤 악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빠르라고 한다면은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각각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자 아니면 트럼펫 연주자 똑같은 기호를 놓고 똑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지만 악기마다 다른 소리를 내잖아요. 그리고 연주자마다 다르게 칩니다. 똑같이 치는 것 같지만 다 느낌이 좀 더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엄마라는 말을 할 때 사람마다 말하는 그러니까 음성적인 속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왜 굳이 언어의 추상적인 속성과 물리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하기를 잘하고 싶고 그리고 연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발음에 대한 훈련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언어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즉 언어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올바른 스피치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전달력 있는 말하기나 아니면 전달력 있는 연기 표현 이런 게 잘 안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엄마 의미가 없죠. 엄마 엄마 지금 하다못해 제가 엄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물리적인 속성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음이나 모음 이런 기호의 조합에 의한 언어 속성을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언어 속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이런 물리적인 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난 널 좋아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난 널 좋아해. 그럼 우리는 그냥 써 있는 대로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 얘가 쟤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음적인 속성만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난 너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끼리 난 널 좋아한다고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맥락 어떤 상황에서 난 널 좋아한다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표현이 다 달라집니다. 즉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한다.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식한테 난 널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하고 자식이 엄마한테 난 널 좋아한다고 할 때 그리고 연인끼리 난 널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친구끼리 난 널 좋아한다고 할 때 이때 추상적인 언어 속성은 공통적으로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써 있는 거지만 사실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의 관계와 상황, 맥락 이 모든 거에 의해서 물리적인 속성은 이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스피치를 하거나 전달력 있는 말하기 그리고 풍부한 연기 표현 이런 걸 하려면은 1차적으로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거기에 한정 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언어 속성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언어 속성.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음과 성을 얘기하면서 음은 꾸밈을 받는 소리고 성은 꾸밈을 받지 않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가 얘기했던 추상적인 언어 속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성이 물리적인 언어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려고 하고 언어 표현을 명료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전달력 있게 하고자 한다면 단순하게 발음만 갖고 하는 건 안 되고 이 성의 영역, 즉 소리의 영역, 물리적인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찰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발음만 갖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쟤는 말할 때 애가 너무 차가워, 너무 드라이해, 너무 딱딱해, 너무 무미 건조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발음만 정교하게 해서 뭐 무미 건조하게 말을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차갑게 얘기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좀 더 표현력 있게 하고 좀 더 이제 전달력 있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러분들이 음에 대한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즉 발음에 대한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에 대한 거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음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력 있는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발음에 대한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 성에 대한 연습 즉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추상적인 속성이 있고 물리적인 속성이 있다. 근데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 의한 발음에 대한 훈련은 추상적인 속성에 대한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발음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목소리에 대한 연습, 발성에 대한 연습 즉 말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에 대한 연습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와 연결된 호흡과 발성, 발음, 화솔과 연결된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강연들을 또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말고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